안녕하세요. 소심의사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의사생활 3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너무 힘들어서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예. 이 고비만 잘 넘기면 지금 산모 아기 다 위험하다고요. 산모분 이미 지치셨고 아기가 하늘 보면서 내려와서 진행이 더디고 안 내려오고 있어요. 3시간 넘게 전혀 내려오지 못한 거면 이거만 수술을 해야 돼요. 새벽 4시 넘었어요 지금. 4시간이 다 돼간다고요. 며느리가 저랑 약속했거든요. 자연분만 하기로. 선생님,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수술해도 되잖아요. 네, 그게 지금이에요. 조금만 부모님들이 끝까지 자연분만을 고집하시는 경우는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 부모님들이 사주를 보고 오세요. 사주를 보고 오셔가지고 아이가 몇 시 몇 분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그 출생을 원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뭐 아이가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수술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수술 시간을 맞춰는 주시거든요. 최대한 맞춰보려고 하는데 이제 제가 뭐 전공의 때는 이제 막 불안한 거예요. 그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애기 시간 출생 시간이 이제 그 부모님 말했던 시간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걱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이었던 거는 사주라는 게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시간 간격이 아주 좁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한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사이에 나오면 된다 이런 거여가지고 다행히 그런 부모님의 어떤 요구사항에는 들어준 적은 있었지만 정말로 만에 하나 정말 아이가 뭐 지금 당장 나오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인데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사주를 고집하면서 몇 시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고집을 한다? 그럼 저도 사실은 용납은 잘 안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행히 그동안 아이들은 사주에 맞게 얼마나 타고난 팔자를 가지고 태어날지 모르겠지만 나온 아이를 데리러 간 적도 있었습니다. 일어서면 핑 하고 어지러워요. 종종 그러세요? 아니요, 그렇진 않고 가끔씩. 왜 수술하고 나서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한가요? 예, 종종 있어요. 수술하시고 나면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세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누워있을 땐 심장이랑 뇌가 같은 레벨이거든요. 같은 높이에 위치하는데 딱 일어나는 순간 뇌가 심장보다 몇십 센티 이상 높아지잖아요. 높아지는 순간 혈관은 수축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화단에 멀리 있는 곳에 물 줄 때 호스 끝을 조이면 멀리 가잖아요. 같은 원리로 혈관이 수축하면서 뇌까지 피를 보내줘야 되는데 수축이 잘 안 돼서 피가 바로 가지 않아서 어지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해가 쏙쏙 되네요. 그 수술하고 쓰는 이뇨제나 혈압 강화제 같은 약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화가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럴 땐 굳이 나 오늘 좋아졌나 나빠졌나 실험해 보지 마시고 일어서실 때 항상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아요. 성격이 엄청 급해요, 교수님. 일어날 때도 팍 일어나고 급해요, 급해. 조심할게요, 교수님. 더 궁금하신 건? 없습니다. 예, 그럼. 네. 저도 기립성 저혈압이 심하게 있습니다. 저는 물론 심장 수술을 한 건 아니지만 기립성 저혈압이 되게 심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도 일어날 때마다 머리가 핑핑 돌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빨리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학생 때 이제 한번 그런 증상을 내가 이거 어디까지 가나 한번 이겨보자라고 말 그대로 이렇게 시험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 뒤로 완전히 의식이 끊겼습니다. 한 몇 초가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닥에 누워 있었고 코피를 흘리면서 바닥에 누워 있었고 이렇게 손발을 떨면서 누워 있었다 그래가지고 친구들을 많이 놀라게 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가끔씩 외래로 오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머리가 띵하게 아프다라고 해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언제 그러냐 했을 때는 뭐 자고 일어나서 침대에서 일어나서 화장실을 갈 때 그랬다. 실제로 실신해서 오는 아이들도 많고요.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실신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립성 저혈압, 미주신경성 실신에 대한 검사를 해보고 검사에 미주신경성 실신 합당하게 나오면 진단을 하게 되는데 치료 방법으로 이제 빨리 일어나지 말아라 라는 것도 있고 어지러울 때는 빨리 고개를 다시 숙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김준환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심장 높이랑 머리 높이를 같은 레벨로 다시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는 자세나
아니면 이렇게 다리를 웅크리고 이렇게 바닥에 쪼그리고 앉는 자세들을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절대로 그 증상을 한번 이겨보려고 하지 마세요. 의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증상이 핑 도는 증상이 생긴다고 하면 바로 숙여서 그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게 좋아요. 아니 누가 보면 장겨울 선생 남자친구가 안정원 교수인 줄 알겠네. 이제. 그런 줄 알겠다고. 야 말도 안 돼.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소설 쓴다 소설 써. 하여튼 이익진 교수 참 엉뚱해. 교수님 때문에 두 사람 어색해지면 어떡해요? 진짜. 그치? 미안해. 장기열 선생님 연기를 진짜 잘한다고 느껴졌던 게 저는 이 눈에서 나오는 욕을 봤어요. 막 눈에서 눈빛으로 욕을 하는 연기 너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저 전공의 때는 제 얘기는 아니고요. 제 친구 얘기인데 친구 얘기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렇게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제 뭐 환자분들이 막 과도한 요구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히려 반대예요. 눈으로는 이렇게 무표정을 하고 있는데 마스크 속에서는 이제 욕을 하고 가끔씩 욕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친구가 그랬다라는 거. 전공의들 욕할 일이 많이 있어요. 마스크가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병원에 가시게 된다면 진짜 전공의들 고생 많이 해요. 많이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잘 말씀하시면 잘 들어줄 겁니다. 나쁜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거 대답하는데 한참 생각하면 어떡해? 어떡하지? 시험 범위가 너무 넓다. 난이도 상중하 문제가 랜덤으로 나오네. 근데 김주란 교수님은 내가 픽스턴인지는 아시겠지? 당연히 아시겠죠. 픽스턴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잠깐 멈췄는데요. 여기서는 설명이 인턴이 레지던트로 채용 확정된 전공과에서 남은 수련 기간을 근무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전공의 수련 규정이 있고 이제 특정 과들을 그러니까 주요한 과들을 무조건 몇 주 이상 돌아야 되는 그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픽스턴이 되더라도 스케줄을 그렇게 막 완전히 다 바뀌거나 그럴 일은 거의 없고 대부분은 원래 있었던 그 인턴 스케줄을 소화는 하기는 합니다. 저도 인턴 하면서 소아청소년과로 픽스를 받았었는데 미리 받았었죠. 이제 그런데 그 뒤로 계속 소아과에서 일을 한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원래 인턴 스케줄대로 과를 돌다가 그 다음에 3월부터 정규로 이제 소아과 전공의가 되어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되어서 일을 시작을 했었어요. 픽스턴이라는 게 좋은 제도인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 때 이제 특정 한 과로 지원을 하게 되잖아요. 지원을 했는데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다음 해에 다시 지원을 해야 되는 건데 인기가 좋은 과들은 전공의가 많이 몰려요. 많이 몰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뽑는 사람은 2명인데 지원을 뭐 5명이 했다. 그럼 그 3명 떨어진 3명은 내년으로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인기가 있는 과들이 그 2명을 먼저 선점을 해주면 2명을 먼저 픽스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2명을 먼저 픽스를 해주면 나머지 3명은 좀 다른 과,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플랜 B라고 생각을 했던 다른 과에 지원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만 해도 픽스가 되고 나니까 되게 마음이 안정적이 되고 연말에 이제 인턴 시험을 봐요. 원래는 이제 그 시험 가지고 그 과의 그 병원이나 그 과에 지원을 하는 건데 가서 이제 마음 편하게 시험을 봤죠. 그냥 막 찍고 어떤 친구들은 그냥 막 바로 들어가자마자 이제 학번 이름만 쓰고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떨어졌었던 인턴 쌤들이 다른 과에 또 지원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아무래도 비인기과 같은 경우에는 저도 소아과가 최근에 너무나 인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막 떨어진 인턴 쌤들 엄청 이렇게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비인기과들이 조금씩은 사람을 채울 수 있었던 것도 그 떨어진 인턴들을 이미 다 전공을 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가서 열심히 이제 설득을 하거든요. 같이 하자, 과 괜찮다, 정말 같이 하고 싶다 하면 또 그에 감동돼서 이렇게 마음을 좀 바꾸고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들도 많이 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픽스턴을 해주지를 않아요. 이게 좀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인턴 시험, 연말에 치르는 인턴 시험을 치르지 않고 그냥 면접만으로 전공의를 뽑는다는 건데, 그런 거에 있어서 공정성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과 차원에서는 그렇게 괜히 말이 나오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픽스턴이라는 제도가 많이 이제 약화가 됐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많은 과들이 인턴 시험까지 치르게 하고 지원 날짜, 면접 날짜 이런 것들을 다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인기과들은 이제 떨어진 인턴들을 잡아낼 기회조차도 요즘에는 잘 없어요. 그래서 더더욱 그 인기과와 비인기과의 더 격차만 커지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픽스턴이 없어진 게 단점이 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떡해요? 어떡해? 뭐야? 저기 민찬이 공여자 나왔어요? 네. 우리 민찬이가 봤는데요. 우리 민찬이가 받기로 했대요. 빨리 가봐요, 어? 아우 지금 올 때 아니야. 얼른 가요, 얼른. 축하해요, 민찬 엄마. 감사합니다. 기적이에요, 기적. 이식 대기자들은 다 우선순위라는 거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응급순위가 1순위고 그 환자의 응급한 정도를 1순위로 잡고, 그 외에도 그런 순위를 정하는 기준들이 많이 있는데, 드라마에서 이제 그 질문을 했었던, 홍도에게 질문을 했었던 것처럼 혈액형이 뭐 맞는지, 아니면 그 기증자와 거리가 같은 권역에 있는지, 뭐 현재 뭐 입원이 며칠 동안 현재 입원 중인지, 이런 것들도 다 대기 시간들도 다 따지게 되는데, 아마도 내용에서처럼 혈액형이 아마 맞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혈액형이 일치했기 때문에 더 공여자 그 신장 이식에서 우선순위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슬기로운 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참 사람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것의 이면들에 대해서 참 잘 다루는 드라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이렇게 오래 기다리셨던 부모님이라고 하면 다른 환자가 이제 우선순위가 돼서 이제 이식받는 거를 정말 축하해야 될 일일지 안타까워해야 될 일일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여보세요? 이익순 씨 휴대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익순이가 지금 전화 받을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 남자친구분이시죠? 걱정하실까 봐 제가 대신 받았습니다. 저 익순이 친구예요. 네, 안녕하세요. 그 익순이한테 무슨 일 있습니까? 그게 심각한 건 아니고 교통사고가 났는데 익순이가 조금 다쳤어요. 팔이랑 머리 쪽을 다쳤는데 지금 검사 중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은 아니고요. 진짜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익순이가 절대 집에도 남자친구분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하실까 봐. 지금 무슨 검사 중이죠?
자세하게 무슨 검사인지는 잘 아마 머리에서 피가 좀 많이 나서 뇌 쪽 검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익순이 조금 있으면 나올 건데 바로 전화라고 할게요. 네, 안 자고 기다린다고 꼭 전화해달라고 전해주실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성함이 아, 저는 고세경이라고 합니다. 익순이랑 같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머리가 다친 것보다 그 세경이라는 친구가 남자인 것이 더 큰일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익순이는 많이 다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검사하기 전에도 뭐 말하지 말라고 했다든지 이제 아마도 의식은 명료했던 것 같죠. 보통 머리를 다쳤을 때 겉으로 피가 나는 것도 위험할 수는 있어요. 과다출혈의 가능성은 있지만 어쨌건 뇌를 압박하거나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겉으로는 피가 안 나는데 머리 속에서 피가 나는 거를 더 조심하거든요. 뇌를 압박을 하는 증상이 나타나거나 뇌 손상이 올 수 있다 보니까 아마도 익순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 안쪽은 다치진 않은 것 같고 머리 바깥쪽에서 피가 나는 것 같아서 아직 의식이랑 멀쩡하고 남자친구에도 뭐 연락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지금 더 큰일 난 거는 그 세경이라는 친구가 남자였다는 거죠. 뭐 이후에 또 이야기를 또 풀어 나갈 거고, 이제 신원호 PD는 물론 훈훈한 마무리를 할 거기 때문에 별 사이가 아니고 정말 그냥 친구 사이인 걸로 되겠지만 정말 궁금하네요, 누군지. 오늘도 슬기로운 의사의 3화 리뷰를 해봤습니다.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각각의 캐릭터들이 너무나 훈훈하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 깊숙한 어떤 이면들을 잘 다뤄주는 것들이 참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이 되고 다음 화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저는 다음 화 리뷰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